안녕하세요. 다육의 꽃그림입니다. 오랜만에 양평 대성다육에 나왔는데요. 양평 대성다육에 오니까 밖에 있는 핑크도나 다육이가 이렇게 목대도 굵은데 예쁘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네요. 대체적으로 요즘 시기상 물이 빠질 시기인데요. 이렇게 핑크도나는 예쁘게 물이 들어있답니다. 저번에 샤프테 선물 받은 건데요. 창 종류기는 하지만은 일반 창보다는 풀분이 샤프테가 덜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제 화분을 이렇게 예쁜 수제 화분을 골라서 분갈이를 해주고 왔는데 잘 어울리나요? 오늘도 대성 다육에서 예쁜 다육이들 구경도 하시고 가격과 종류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코데로이인데요. 코데로이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꽃이 피었답니다. 입장도 조금 특이하죠. 저는 처음 보는 건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창 종류에도 코데로이라는 창이 있더라고요. 코데로이를 보면은 처음에는 연한 노란색으로 나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진한 녹색으로 바뀌나 봐요. 아니면 이게 이 형태로 계속 있는 건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입장이 길쭉하면서 하얀 점같이 무늬가 있더라고요. 라핀에도 묵은둥이가 되면은 진한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드는데요. 로제트가 많은 거를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구가 발생을 하나 봐요. 군생으로 이루고 묵은둥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육농장 나올 때마다 항상 기대를 안고 나오는데요. 그동안에 많이 소개를 했으니까 오늘은 또 어떤 다육이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올까 항상 궁금하답니다. 오늘도 새로운 다육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마우아 로아라는 다육이도 보면은 프릴이 있고 돌기도 있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프릴이나 아니면 캉캉이나 이런 종류들을 좀 닮은 것 같고요. 돌기가 있는데 환경에 따라서 어디에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런 돌기라든가 프릴은 돌기가 없어질 수도 있고 프릴이 풀릴 수도 있고 반그늘에서 이런 자란 모습들은 또 다른 느낌으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아리엘 철화를 보면은 아리엘도 예전에는 정말 몸값이 귀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농장에서 많이 재배가 되었기 때문에 몸값은 많이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서 우리가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리엘도 정말 예쁘게 물이 드는 종류 중에 하나랍니다. 체리로즈를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체리로즈 이름도 참 예쁘죠? 근데 현재로는 발색이 빨간색 발색이 참 사랑스럽게 느껴지고요. 체리로즈가 그리 오래된 품종은 아닌 것 같아요. 신품종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다육이로 보이고요. 로제트는 지금 현재 한 6cm 정도 이 정도 되고요. 끝 라인 쪽으로 아주 예쁜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 모습입니다. 더스티 로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계속 있던 품종인데요.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물이 들었답니다. 더스티 로즈를 보면은 입장이 장미꽃 입장 라인처럼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로즈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고요. 정말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에케베리아 라우이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에케베리아 라우이 중에 여왕이라고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그만큼 품종이 우수하고 모든 면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많은 에케베리아 다육이가 탄생하는데 교배종으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라우이를 뛰어넘는 품종은 아직은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얀 백분으로 쌓여 있는 게 특징적인데 이렇게 백분으로 쌓여 있어도 직사광선은 피해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 환엽 블루 드래곤도 보면은 노제트가 장미꽃을 닮은 듯 하고요. 입장도 달목꽃을 닮은 듯 한데 이렇게 창 종류도 다 다르기는 하지만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일반 창보다는
약간 둥글둥글하면서 더 귀여운 예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버널 렌스를 키워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버널 렌스는 지금 아가 버널 렌스지만은 자구가 많이 발생이 되고요. 묵은둥이를 보니까는 목대 형성이 잘 되어 발달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묵은둥이가 되면 수영을 아주 멋지게 늘어뜨리면서 키울 수 있는 버널 렌스 같고요. 입장이나 색깔을 보면은 연봉이나 아니면 펜타드럼이나 집시나 이런 종류를 많이 닮은 듯 합니다. 화이트 로메오도 몸값을 많이 자랑을 하는데요. 이렇게 몸값을 자랑하는 아이들은 그만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생각을 하고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색감이라든가 아니면 입장이라든가 노제트 자체가 아주 우수한 품종이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실생으로 키우면 원산지에서 직수입을 했을 때 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 되기 때문에 뭐 재배가 잘 안 된다든가 꼭 수입을 해야만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우아한 모습으로 멋지네요. 요즘 선인장 꽃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름 봄 선인장 계절이 돌아왔나 봅니다. 이렇게 종기육처럼 핑크색으로 하늘하늘하게 피는 선인장 꽃도 있고 빨간색으로 피는 꽃도 있고 종류별로 따라서 색깔도 다르고 꽃 피는 형태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위에 뽕긋하게 올라오는 꽃봉오리도 물론 있지만은 또 종류에 따라 동그랗게 피는 꽃들도 있답니다. 일렉트라 시리우스는 창들 중에서도 누구나 많이 가지고 있는 일렉트라 시리우스인데요. 저는 아직 키워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었네요. 일렉트라 시리우스도 여러 번 소개가 되었지만은 항상 나올 때마다 가격은 다 다르답니다. 크고 작고 아니면 더 오랜 묵은둥이 아니면 중품 대품 이런 거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은 다 다르고요.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었네요. 일렉트라 시리우스도 보면은 피멍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게 특징적인 것 같아요. 로즈 에오니움도 보면은 에오니움 속 다육이들 많이 입장은 형태가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입장이 약간 도톰한 느낌이 들어요. 에오니움 속 다육이들이 대체적으로 좀 얇은 느낌인데 이거는 입장이 도톰하면서 자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네요. 한번 보실게요. 저도 이런 입장을 가진 에오니움 속 정말 로제트가 장미꽃을 연상을 시키네요. 로즈 에오니움 속 다육이랍니다. 샌덴저를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샌덴저도 저는 처음 봅니다. 이름도 처음 듣고요. 항상 처음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죠. 항상 처음 보는 다육이들이 많답니다. 이 샌덴저를 보면은 다육이들이 겹치지요. 수연이나 아니면 홍매화나 프릴 종류를 좀 닮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삽목을 해서 거기에서 자구가 3개가 나온 것 같은 게 보이죠? 많은 다육이들이 얼굴이 겹치는데요. 이것도 가을에 물이 들면 정말 예쁘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예쁜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지금 봐서는 자구도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샌덴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에둘리스를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에둘리스는 두들레아과 중에 한 가지죠. 두들레아과는 대체적으로 동형종이 많아서 여름에는 휴면을 하기 때문에 물 주는 거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요. 다육농장에서도 한 6월 20일 정도까지만 물을 주고 7, 8월은 단수를 하고 말복까지 올 때 그때 물을 준다고 합니다. 에둘리스도 마찬가지로 두들레아과 등 종류들이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비싼데요. 이 에둘리스도 보면은 이렇게 목대가 굳게 형성이 되어 있답니다. 이 정도 키우려면은 10년 이상은 키워야 이 정도 목대가 나오고요.
얼굴도 분질을 많이 해서 얼굴도 아주 많고요. 지금도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완전히 정말 노지에서 물들면은 진한 핑크색으로 정말 예쁘게 물든 거를 한번 봤답니다.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 돌둘레아까도 원산지가 워낙에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름이 돌아오면 고온 다습한 곳에서는 정말 무름병을 조심을 해야 되고요.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한 곳에서 보관을 잘 해야 합니다. 두들레아 매력은 또 흰 가루를 뿌려 놓은 듯 분가루를 칠한 듯 하얗게 입장들이 다 그런데요. 또 그 반면에 광택이 없는 질감을 가진 게 특징적이랍니다. 이렇게 다육이 가격하고 종류를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